엄마, CCTV 좀 봐. 아들이 건넨 태블릿 화면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20살 청년의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는 47세의 중년 여자. 바로 저였죠. 그것도 제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저는 박민서 47세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던 여성이었죠. 그날 그 CCTV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요. 5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21살이던 아들 준서와 단둘이 남겨졌죠. 아들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꾹꾹 눌러 담으며 저를 걱정했고 저는 어머니로서 강해져야 한다며 눈물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텅 빈 침대, 아무도 없는 거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대화, 웃어줄 사람 없는 농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5년 동안 저는 그저 아들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아침에 아들 밥 차려주고 저녁엔 잘 먹었다는 인사 듣고 주말엔 같이 마트 가고 그게 제 전부였죠. 나 자신이라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관문을 열자 밝은 미소를 띤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친구인 강태민, 20살이었죠. 키가 크고 건강해 보이는 청년은 깔끔한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태민이구나. 준서는 아직 안 왔어. 들어와서 기다려. 감사합니다. 그렇게 태민이는 우리 집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태민에게 음료수를 건네며 저는 물었습니다. 준서랑은 어떻게 친해졌어? 같은 과 선배예요. 형이 신입생 때 많이 도와줘서 정말 잘 따르고 있어요. 그래, 우리 준서가 좋은 형 노릇하나 보네. 네,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형이 항상 어머니 자랑하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고마워, 태민아.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저 오면서 떡볶이 사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그의 배려가 낯설었습니다. 5년 동안 누구도 제게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지 않았거든요. 아들마저도 그저 당연하게 밥이 차려진 식탁에만 앉았을 뿐이었죠. 그럴까? 고마워. 우리는 그렇게 처음으로 함께 간식을 먹었습니다. 태미는 학교 이야기,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뭐 하실 때 가장 행복하세요? 태민의 질문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나,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그럼 이제부터 찾아보세요.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20살 청년이 47세 여자에게 해준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이후 태민은 일주일에 2~3번씩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항상 밝은 인사와 함께 그리고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라는 그 따뜻한 질문과 함께 처음에는 단순한 친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 엄마에게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리고 제 마음이 여름이 되자 태민의 방문은 더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커피 배웠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태민아, 이거 어제 마트에서 샀는데 혼자 먹기 많아서 같이 먹자. 어머니, 오늘 제 발표 있는 날인데 연습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어느새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함께 있을 때만 보던 사이였는데 점차 아들 없이도 만나게 되었죠. 어느 날 오후 준서는 동아리 활동으로 늦는다며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태미는 이미 우리 집 앞에 와 있었어요. 형 없는데 어떡하지? 그냥 갈까요? 들어와. 어차피 곧 올 거야. 하지만 준서는 밤 9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태민과 저는 거실에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니는 젊었을 때 어땠어요? 나 평범했지.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다가 결혼했어. 꿈은 없으셨어요? 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하고 싶었어.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나누면서. 근데 결혼하고 애 낳고 하다 보니 잊어버렸네.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태민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애가 뭘 알아? 나 이제 47이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는 아직 젊어 보이는데. 그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꿈을 응원해 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태민과의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삶에 대해, 꿈에 대해, 외로움에 대해. 20살과 47살의 대화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어느 날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어머니 표정이 가끔 너무 슬퍼 보여서요.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당황스러웠습니다. 나 잘 지내. 진짜요? 전 어머니가 혼자 많이 외로우신 것 같은데. 태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태민아, 저도 외로워요, 어머니.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형이랑 살거든요. 형은 바쁘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이 좋아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있었다는 것을. 위험한 방식으로.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민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이 묘했습니다. 안타깝다는 감정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그랬구나. 많이 힘들겠다. 네. 근데 어머니 보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태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태민아, 이러면 안 돼. 저는 손을 빼려 했지만 그가 더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이상해요. 어머니 생각만 해요. 수업 듣다가도, 밥 먹다가도. 이게 뭘까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건 착각이야. 넌 아직 어려서 감정을 헷갈리는 거야. 아니에요. 이게 착각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언제부턴가 태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오지 않는 날은 하루 종일 허전했으니까요. 태민아, 우리 이러면 안 돼. 넌 우리 아들 친구고 난 나이가 중요해요? 전 어머니가 좋아요. 진심으로. 그날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넘어가고 있었죠. 겨울이 오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준서는 졸업 논문 때문에 바빠져서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이나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죠. 그리고 태미는 더 자주 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제가 자주 들를게요. 형 대신. 표면적인 이유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그게 핑계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태민이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왔고, 저는 처음으로 그를 위해 특별히 요리를 했습니다. 와, 어머니, 이거 다 저 위에 만드신 거예요? 응, 내가 김치찌개 좋아한다고 했잖아. 기억하고 계셨어요? 태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아니, 가족 이상의 무언가처럼. 맛있어요, 정말. 많이 먹어. 어머니, 저 말해도 될까요? 뭐, 요즘 제 하루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여기 오는 거예요. 어머니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태민아, 우리 진짜 이러면 안 돼. 넌 20살이고 난 47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들 친구잖아, 너. 그것도 알아요. 근데 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심스러운 거리를 두고. 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그 거리는 좁혀졌습니다. 어느 순간 태민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태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태민아,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 시간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이미 끝났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날 밤 태민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본 설렘. 그 모순된 감정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태민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일주일 후 저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해, 태민아. 내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음날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 저 진심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알아, 태민아. 근데 우리 현실을 봐야 해. 넌 20살이고 난 47이야. 게다가 넌 우리 준서 친구고. 현실이 뭐가 중요해요? 감정은 어쩔 수 없잖아요. 태민아, 만약 준서가 알면 어떡해? 내 친구잖아. 너희 우정이 깨질 수도 있어. 그 말에 태민이 침묵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머니 없는 제 인생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지금 감정이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저를 잊을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선을 넘지 않기로. 그저 친구 엄마와 아들 친구 관계로 남기로. 하지만 그 약속은 2주도 가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준서는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3일간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 3일 중 첫날 밤 태민이 왔습니다. 형 없는 거 알아요. 근데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태민아, 들어와. 우리는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태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안 돼, 태민아.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거부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원하잖아요. 전 알아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태민이 옆에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무엇을 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뭐 한 거야?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본 행복감도 있었습니다. 그 모순이 저를 더욱 괴롭혔죠. 태민이 깼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태민아, 이건 실수였어. 다시는 이러면 안 돼. 실수요? 저한텐 실수가 아니었는데. 태민아, 제발. 우리 정신 차리자.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알아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그 후 한 달 동안 우리는 비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준서가 없을 때 만나고 조심스럽게 시간을 보냈죠.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했지만 서로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2월의 어느 날 준서가 갑자기 일찍 귀가했습니다. 그날 태민이 집에 있을 때였죠. 엄마, 나왔어. 우리는 황급히 정리했지만 준서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태민이 왜 있어? 형 오늘 약속 없다고 했는데. 아, 그냥.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들렀어. 준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날 밤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제 방으로 들어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CCTV 좀 봐. CCTV? 현관 CCTV. 아빠가 설치한 거. 엄마 잊으셨어? 그 순간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관 CCTV를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태민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 그리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야, 내 친구랑? 20살짜리 애랑? 엄마가 어떻게 해? 준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실망,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미안해, 준서야.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내 친구야, 엄마. 내 가장 친한 친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준서는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3일간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 3일 중 첫날 밤 태민이 왔습니다. 형 없는 거 알아요. 근데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태민아, 들어와. 우리는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태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안 돼, 태민아.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거부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원하잖아요. 전 알아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태민이 옆에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무엇을 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뭐 한 거야?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본 행복감도 있었습니다. 그 모순이 저를 더욱 괴롭혔죠. 태민이 깼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태민아, 이건 실수였어. 다시는 이러면 안 돼. 실수요? 저한텐 실수가 아니었는데. 태민아, 제발. 우리 정신 차리자.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알아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그 후 한 달 동안
우리는 비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준서가 없을 때 만나고 조심스럽게 시간을 보냈죠.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했지만 서로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2월의 어느 날 준서가 갑자기 일찍 귀가했습니다. 그날 태민이 집에 있을 때였죠. 엄마, 나왔어. 우리는 황급히 정리했지만 준서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태민이 왜 있어? 형, 오늘 약속 없다고 했는데. 아, 그냥.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들렀어. 준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날 밤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제 방으로 들어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CCTV 좀 봐. CCTV? 현관 CCTV. 아빠가 설치한 거. 엄마 잊으셨어? 그 순간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관 CCTV를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태민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 그리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야, 내 친구랑? 20살짜리 애랑? 엄마가 어떻게 해? 준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실망,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미안해, 준서야.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내 친구야, 엄마. 내 가장 친한 친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외로움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사람에게 외로움은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이 이야기 속 47세 여성은 5년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외로움과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채워줄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여유를 잃었습니다. 20살 청년 태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외로움을 겪던 그에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친구의 엄마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넘은 선은 명확했습니다. 아들의 친구, 친구의 엄마. 그 관계를 넘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두 사람의 미래까지. 여러분은 이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외로움이 만든 비극일까요? 아니면 용서할 수 없는 일탈일까요? 나이 차이를 떠나 관계의 경계를 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외로움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순간의 위로가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건강한 방식으로 그 외로움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봉사활동, 취미생활, 새로운 인간관계. 잘못된 선택이 아닌 올바른 방법으로요. 그리고 만약 지금 잘못된 관계에 있다면 용기를 내서 멈추세요. 지금 멈추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막는 길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두 사람에 대해, 외로움에 대해, 그리고 경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무거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